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의 바람이 더 큰 바람으로 불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효동중학교 생태환경 동아리 제주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바람 김소원입니다. 제주바람 사라져가는 제비와 대행하다 서재동의 활동에 대해 발표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4월 26일 제주바람 신규 멤버들과 함께하는 2023년 첫 서재동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갈비의 첫 번식 둥지가 발견됐고 1년 만에 다시 보니 너무나 설렜습니다. 효돈으로 와준 제비에 대한 고마움과 안도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5월 10일자 서재동의 활동 출발 사진입니다. 인원이 많아지니 훨씬 든든하고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어린애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죽은 새끼 제비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자연의 선미라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주바람은 단톡방으로 탐사에 대한 기록을 공유하는데요. 강소연 선생님이 남겼던 기록입니다. 작년에 비해 번식이 너무 느렸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알 26개와 새끼 14마리가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알 1개와 새끼 3마리 뿐이었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기분이 가라앉았던 탐사였지만 제비 보호에 더 진심으로 임해야겠다고 다짐하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바람 3학년 학생이 이때 심정을 남겨주었는데요. 너무 걱정되고 낙담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인가 싶어서 속상하고 무서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 가득했던 몇 주를 보내고 나니 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알 36개가 발견되었고 새끼 9마리가 부화했습니다. 탐사하는 내내 제주바람 모든 멤버가 안도했고 행복했습니다. 저 사진의 새끼 제비가 제비 인생 중에 가장 못생길 때라고 들었지만 제주바람 눈에는 다 귀여워 보였습니다. 아기 제비들이 점점 성장하니 배설물 받침대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제비 똥 때문에 주민분들이 둥지를 헐었던 일이 있었어서 그런 일들을 막고자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주민분들이 배설물에 피해받지 않고 제비를 좋아해 주실 수 있도록 말이지요. 첫 번째 사진처럼 제주바람은 제비 탐사를 나가기 전에 맡을 일을 정한 후 출발합니다. 배설물 받침대 도착을 위한 사다리 들기, 둥지를 확인하는 거울 들기, 탐사 기록하기, 사진 공유하기, 배설물 받침대 도착하기, 쌍안경으로 가락지 도착한 제비 찾기, 받침대가 담겨있는 가방 들기, 네이처링에 업로드하기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거의 성조가 된 제비들도 있는 반면 갓 태어난 아기 제비들도 있습니다. 거울을 어미 제비를 인식하고 입을 벌리는 모습입니다. 제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직접 본다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을 느낍니다. 정말 신비롭고 소중하다는 것을 매번 탐사 때마다 느낍니다. 이날도 여느 날과 똑같이 제비 탐사를 나갔는데 둥지에 있어야 할 새끼 제비가 보이지 않아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천적에게 습격당한 것일까? 비행 연습 좀 떨어진 것일까? 5만 가지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둥지 바로 밑 자전거 바구니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비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제비의 시선이 궁금해졌었습니다. 6월 7일과 6월 8일은 김철록 연구사님과 함께하는 지오로케이터 가락지 부착 활동이 있던 날입니다. 제비를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서 모든 제주바람 친구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안전하게 제비를 포획한 후 날개 깃과 꼬리 깃을 측정하고 무게를 재고 가락지, 지오로케이터를 부착 후 날려보냅니다. 여운이 정말 오래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지오로케이터와 가락지에 대해 제주바람 부장님이 남긴 설명입니다. 지오로케이터는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작은 장치입니다. 가방처럼 생겼으며 빛의 양을 기록하여 지리와 위치 정보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가락지는 제비들이 둥지로 돌아오는 정도를 연구하기 위해 제비의 다리에 달아주는 장치입니다. 가락지를 달아준 제비는 다음 연도에 전에 살던 둥지로 돌아왔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바람의 서재동의 활동 사진입니다. 제주바람 서재동의 활동에 대한 느낌은
점을 1학년 학생이 남겨주었는데요. 제비를 접하기 전에 몰랐는데 사제동의 활동을 하면서 제비의 매력을 알았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런 활동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주바람은 앞으로도 제비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바람 한지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제비 구출 대작전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둥지는 6월 7일 알 5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다다음 주인 6월 21일에 새끼 5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다음 주인 6월 28일 마을 주민분께서 제비 둥지가 떨어졌다며 학교로 전화가 오셨고 선생님이 전화를 끝내시고 저희를 둥지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신고해주신 주민분은 저희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남은 둥지 윗부분과 살아남은 새끼제비 3마리를 전해주셨습니다. 5마리 중 1마리는 사라졌고 또 다른 1마리는 죽어있어 주민분께서 묻어주셨습니다. 주민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희는 둥지를 고칠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배설물 받침대 위에 종이 용지를 붙이고 남은 둥지 윗부분에 살아남은 새끼제비들을 넣어주고 주아가 사다리 위로 올라가 인공 둥지를 원래 둥지가 있던 근처에 올려주었습니다. 실리콘 테이프도 쓰고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제비부가 다시 돌아와 새끼 제비들을 돌봐주는지 확인하고 싶어 기다렸지만 저희가 학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될 때까지 제비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과 후에 다시 와서 확인하자고 약속한 후 학교로 돌아왔는데 주민분께서 부부제비가 둥지에 들어가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민분께서 보내주신 이 영상 하나 덕분에 저는 안도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학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분이 발견해 주셔서 다행이고 열심히 둥지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살 것이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 선생님이 주민분과 문자를 나누셨는데 주민분이 외출하실 때 둥지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외출을 다시 고정해 주시려고 했는데 다녀오시는 사이에 바람의 영향과 장마 때문에 둥지가 떨어져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새끼 1마리만 남고 모두 사라졌다며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점심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둥지가 있던 곳으로 가서 죽은 제비를 묻어주고 왔습니다. 묻어주러 가는 길부터 묻어주는 순간까지도 그 1마리만이라도 다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숨 쉬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묻어주었지만 1마리는 다시 살아나 주지 않았고 저희는 마지막 새끼제비를 묻어주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가끔 그 둥지의 제비들이 생각난답니다. 그리고 모든 새끼제비가 죽었던 그날에 부부제비가 저희가 한 번 더 둥지를 고쳐주기를 바라는 듯 그 자리를 계속해서 맴돌았던 것이 계속 생각납니다. 또한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하자던 주아의 말을 듣고 더 단단하게 고정했다면 이 제비들이 살아있지 않을까 다시 가서 제비 활동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 둥지를 계기로 저는 인공 둥지를 다시 만들어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더 꼼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루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 다음날 찌찌리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바람 강설이입니다. 저는 전 이야기에 이어서 저희 친구 찌찌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찌찌리와 저희의 첫 만남은요, 저희 친구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구가 학교가 끝난 후 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와서 아기 제비가 떨어져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제비는 잘 움직이는 걸 보니 다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하고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비는 두세 시간이 지나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비행 연습을 하다가 떨어진 아기새라고 생각하였고 오랜 시간 날아가지 못하여 친구네 부모님께서 키우시겠다고 하셨지만 많은 먹이양과 체온조절 때문에
고민 끝에 저희 제주바람 동아리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은 제비가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안에는 구조물도 만들어주고 물도 놓아주었습니다. 쩨쩨비라는 귀여운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당시 무게는 15.1g이었고 전날 밥을 많이 못 먹었기에 먹이도 많이 먹여주었습니다. 먹이도 저희가 직접 잡아서 먹여주었는데요. 주로 먹이는 콩벌레, 모기, 파리, 거미, 하루살이 등등이었습니다. 아침밥도 제주바람 학생들이 아침 일찍 와서 주었고 저희와 열심히 비행 연습도 했습니다.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업 중에 날아다닐 때 캐비넷이나 청소도구함 뒤에 끼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강수현 선생님께서 발견해 주셔서 꺼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쉬는 시간마다 저희와도 여러 번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둘째 날은 처음보다 날갯짓이 활발해졌습니다. 저희랑 비행 연습을 해서일까요? 훨씬 잘 날아다니고 날갯짓도 많이 시도하였습니다. 강수현 선생님 말로는 내일 날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야 친해져서 쩨쩨비와 헤어지는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날갯짓과는 달리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당시 무게는 13.0g으로 2.1g이나 줄었고 먹이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똥도 묽은 똥을 쌌고요. 저희는 설마 아픈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어제보다 활발한 활동에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쩨쩨비와 헤어져야 하는 날이기에 학교에 빨리 가서 밥도 주고 같이 놀아주려고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후 강수현 선생님과 저는 쩨쩨비를 만나러 갔는데요. 쩨쩨비는 저희와 빠른 작별 인사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슬펐지만 저희 동아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도 잘 정리해서 잘 떠나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아직도 쩨쩨비를 기억하고 있고 제비에 대한 저희의 사랑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 쩨쩨비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우리 비록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아직도 친구인 거 알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내일도 기억할 거야. 더 잘 챙겨줘야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다음에 만나더라도 우리는 친구로 만났으면 좋겠다.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같이 오래 놀자. 고마웠어 내 친구 쩨쩨바. 안녕하세요. 제주바람 권주아입니다. 저는 효동중학교의 생태공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태공간을 크게 제비, 연결, 바다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공간의 시작인 제비 공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8월에 제비가 월동지로 이동할 무렵 떠나간 제비를 기억하고 싶어서 종이로 만든 제비를 붙이며 만들게 되었습니다. 종이제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현재는 학교 곳곳을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둥지와 새끼 제비들도 만날 수 있고요. 종이제비와 같이 제비와 관련된 작품들을 소개해 볼게요. 이 우산 속에서 제비의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제비가 날아오고 둥지를 짓고 살다가 또다시 날아가고 날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우산에 표현한 것이죠. 이 작품들을 보면 제주바람 친구들의 제비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벽면을 보면 제주바람이 활동한 순서대로 활동 사진이 붙어져 있습니다. 제비 탐사를 갔을 때, 연구사님이 오셨을 때, 8월에 제비와 작별 인사를 할 때 등 제주바람의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효동중학교 친구들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제비에 관련된 책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비를 따라 습지 공간으로 가볼까요? 최근에 저희 학교를 다녀가신 임종길 작가님의 습지 포스터입니다. 저희 학교 근방에는 효동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 제비들은 그곳에서 먹이와 둥지를 지을 재료를 얻습니다. 그렇기에 제비를 좋아하는 저희 동아리 친구들은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또 작년에 우포늪을 다녀왔었는데 우포늪의 새들을 보고 습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습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선 물량아리 오름습지와 갯벌을 체험하기 위해 성산에 위치한 오조리 갯벌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습지를 직접 느끼고 알아가며 습지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숙지 공간에서 역시 친구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올해 물령아리 오름을 다녀와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또 갯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작은 갯벌을 만들었습니다. 망둥어, 개, 새와 같이 갯벌에 사는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다 공간을 소개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곳은 바다 공간입니다. 학교 근처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가까이 있기도 하고 바다 생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바다와 바다의 생물들을 위해 플로깅을 하며 바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바다 공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공간에서는 제주바람 친구들이 만든 여러 해양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양과 관련해서 작년에 버려진 상자를 재활용해 진행했던 해양 피켓 챌린지 피켓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식생활을 이야기하는 장소, 이번 연도에 한 캠페인을 전시해 놓은 장소, 업사이클링 작품을 전시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선 연결을 생각하며 이 공간들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또 다른 이름은 제비로 연결된 자연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여러분께 닿았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